여러분, 재테크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저도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막막한 부분이 생겨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느낌을 받곤 했는데,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개념도 잡고 마음도 다잡아서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이 책에는 12가지의 재테크 기본 법칙을 말하고 있지만 내용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뚜렷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어느 책을 보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유독 이 책에서 확 와닿았어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로 목표 달성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목표 세우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부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만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목표 설정을 다시 하고 의욕을 불태워 보려고 합니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이루어질 확률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목표를 한번 짜봤어요. 먼저 장기 목표, 향후 한 15년 정도 보는 목표이고요. 그때가 2037년이 되겠네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내 사업체를 운영한다. 25배의 법칙 혹시 아시나요? 검색을 하다가 보게 된 건데, 노후에 필요한 1년치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면 은퇴자금으로 충분하다는 이론이라네요. 25배의 법칙이란 쉽게 말하면 노후에 필요한 1년치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 1년간 생활비로 4천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하면 10억 원을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의 논문이 출처이고요. 부동산이나 주식, 리츠 등에 투자해 매년 4%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은퇴 후 30년 동안은 자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큰 노동 없이 자본소득으로 월 500만 원 버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25배의 법칙으로 계산하면 월 500이면 목표 은퇴 자금은 15억이지만 이는 은퇴가 빨라지면 자금 규모가 더 커져야 되고, 실거주 한 채 부동산 가격을 10억 정도 한다고 치고 그걸 더해서 25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 중기 목표. 향후 10년 뒤 일이고요. 2032년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향후 10년이니까 좀 더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고 20억을 가는 중간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유튜브 연계로 수입을 확산시켜서 부수입을 월급 규모로 성장시키기, 이를 사업적 규모로 또 성장시키기, 이게 목표이고요. 월급 규모라 하면 200만 원 이상을 넘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 사업적 규모, 요거는 뭐 광고, 전자책, 강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자산 늘리기 15억 이상. 자산 규모로 늘리는 것은 부동산이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수입이 늘면 자산이 늘어도 유지비용 감당이 가능하니까 자산과 소득을 동시에 늘리는 것을 목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도 5억 규모대로 늘리기를 같이 추가했습니다. 15억대에서 20억으로 점프업을 하려면 위기 속에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현금인 것 같더라고요. 자산 규모가 커질 때 현금성 자산 비중도 신경을 써서 늘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기 목표는 향후 5년 뒤이고요. 2027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경제신문을 매일 보면서 경제에 대한 눈을 키우고 꾸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부동산 주식이 주가 될 거고요. 독서, 강의를 통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과 부동산, 새로운 기회가 있는 곳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공부할 것을 계획했어요. 관심을 계속 두고 지속적인 공부가 있어야지 다가오는 기회, 또 다가올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단기적인 목표로서 갈아타기,
이제 실시할 거고요. 30평대 신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을 하게 되면 자산 10억대를 좀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축을 열심히 하면서 부수입 월 100만원 달성하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를 공개하는 게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드는데 적으면서 계획하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단기 목표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넣어서 목표 달성을 해가는 도장 깨기 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 공유하며 지출을 줄이고 종잣돈 마련에 부스터를 달 것. 책에서도 언급하듯이 부부 중 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독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주변의 유혹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우리는 흔히 돈을 모은다는 이유로 주위의 인심을 잃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이는 재테크의 본말이 전도된 까닭이고 재테크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부딪힐 수 있는 게 가족이죠. 가족들이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는 남편과 재테크적인 성향이 좀 잘 맞는 편이거든요. 위에서 말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들을 제가 공유하면 신랑도 독려를 해주고 자기도 이제 돈을 절약하고 지혜를 보태려고 애를 씁니다. 또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절약을 하고 종잣돈을 왜 마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서 새는 돈을 막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분명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끝없이 자신과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가족을 포함한 주위의 협조가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되고 촉진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꾸준하게 공부하며 기회를 노린다. 좋은 기회일수록 그것을 노리는 사람은 많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정확한 시점에 맞추려 하지 말고 상위 10% 안에만 든다고 하더라도 돈 벌 기회는 많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한번 타지 못한 흐름을 쫓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기회는 많이 찾아온다. 단,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 하나하나가 콕콕 박히는 말들이죠. 상승장을 못 쫓아간 조급함을 버리고 한 방을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공부하며 기회를 노린다. 마라톤처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재테크고 재테크는 곧 생활 습관이라서 지금 하는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를 토대로 다시금 목표를 위해 달릴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또 2월 가계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자극이 되고 절약 습관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유튜브 가계부 영상 촬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수입 볼게요. 총 수익 954만 6,238원. 월급 558만원 있었고 상여 310만원 있었어요. 이달에 상여금이 발생해서 평소보다 수입이 높았었네요. 입사하고 지금껏 매년 받긴 했지만 확실히 진급을 하고 나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수입 27만 4,230원. 지폐 투자이자 14만 5천원. 쿠팡 수익 32,758원. 공모주 수익이 57만 6,765원 있었네요. LG에너지솔루션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시드가 많고 잘 알았으면 더 큰 수입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공모주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공모주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어쩌면 소소한 수익인데 쉽게 얻은 수익이라서 쉽게 써버리진 않으신가요? 에너지솔루션이 생각보다 수입이 꽤 컸잖아요. 직장 동료들 수입이 생기니까 평소 가지고 싶었던 애플워치, 옷, 신발 등등 지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쉽게 얻은 수입이라서 바로 소비로 빠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수입이 자산을 늘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들어온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가계부에 저만의 법칙이 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들어오면 10%는 예비비에 넣고 나머지는 저축통장으로 전부 옮겼어요. 생활비 통장에는 지출을 할 만큼 이미 배당을 해두었기 때문에
부수입은 모조리 선저축이 되는 거죠. 이 돈이 다음 공모주 청약의 시드로 혹은 다른 투자의 종잣돈으로 활용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되어야지 돈이 모이고 불어난다는 점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기타 6만원. 어린이집 학기가 끝나면서 특별활동비에서 다 쓰지 못한 환불금이 들어왔어요. 금융소득 51,715원, 토스이자 51,520원 외에 다른 통장들에서 결산이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다음 지출 보겠습니다. 총 지출 226,389원. 총 지출이 200만원 정도라서 이번 달은 지출이 평소보다 좀 적었습니다. 수입이 많았던 달에 지출이 적으면 저축률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부 용돈 80만원. 각자의 핸드폰, 개비, 실비보험 등이 빠져나가서 용돈에서도 많이 남진 않지만 저희 부부 둘 다 평소 소비 자체가 잘 없어서 옷도 언제 사 입었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 달은 저는 이제 즐겨 쓰는 마데카 크림이 똑 떨어져 조금 사고 또 속옷도 좀 장만했던 것 같아요. 마데카 크림은 꾸준히 쓰고 있어요. 가성비 있고 촉촉한 느낌도 좋고 화장도 잘 먹게 해줘서 좋고요. 그리고 즐겨 입는 이제 간탄 브라가 몰드 부착형 신상이 나와서 알림이 오더라고요. 신상이 나와서 좀 질렀습니다. 속옷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돈도 잘 벌리고. 무튼 편한 속옷 찾으시면 추천드립니다. 건강 부분 49만 7,260원, 보험료 19만 6,770원 있었고 병원 16만 9,290원. 아이 치과 방문으로 크라운 치료 했었는데 정말 다시는 하기 싫었어요. 보고 있는 게 더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대구 행복페이 사용으로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행복페이는 대구 내 이제 지역 카페이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매달 충전해서 쓸 수 있어요. 다른 지역도 이런 지역 카페가 많아서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계부로 이제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지출을 파악해야 하는데 미리 충전하고 행복페이로 결제를 하면 흐름 파악이 안 되고 좀 막 쓰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행복페이 사용을 이렇게 합니다. 행복페이 전용 통장이 있고요. 45만원을 넣어두고 행복페이 충전을 50만원 처음에 이제 가능하도록 해두었고요. 행복페이로 결제를 할 때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제가 결제한 금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행복페이 전용 통장에 송금을 합니다. 그럼 매달 쓴 만큼 또 전용 통장에 입금이 되었으니까 다음 달 초에 가능한 만큼 충전해서 또 채우고 그렇게 쓰는 거죠. 매번 쓰면서 지출을 기록할 때 10% 할인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할인받고 내가 가성비 있게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도 좋고 지출 기록이 할인된 금액으로 그때그때 눈에 보이게 가계부에 적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운동 10만원, 신랑 헬스 정기권 결제했고요. 약 31,200원, 요거는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면서 진단키트랑 상비약 사두었습니다. 식비 부분 206,330원, 건기식 15만원, 이건 아침 식사 대용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했는 거고요. 외식 53,330원, 아이가 도너츠 먹고 싶어 해서 샀던 거랑 뭐 주말에 시댁 가서 외식을 한번 했었네요. 저희 가족끼리 있을 때는 외식이 거의 없고 보통 시부모님이랑 있을 때 주말에 하는 외식이 저희한테는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간식 3,000원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댁에서 반찬 같은 거를 도움을 많이 주시고 또 식사를 집에서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식료품 구입 자체가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 한 번씩 살 때도 신랑 이제 회사의 복지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또 2월달은 설 명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남은 음식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냉장고 파먹게 하다 보니까 마트 한 번 정도 갔던 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주거통신 20만 2,519원, 관리비 18만 1,273원. 관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저번 달에 이제 계량기 고장나서 고치고 나서 온수 사용을 하고 보일러 사용이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되었네요. 좀 펑펑 쓰고 살았나 봐요.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21,246원, 경조사 회비 10만원, 조의금 들어간 거 있었고요. 친한 부부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선물 구매를 했습니다. 육아 94,450원, 식비 49,600원, 여기는 우유급식하고 석식비가 있고요.
장난감 44,850원. 아이 생일이 있는 달이라서 어린이집에서 생일 잔치를 했었는데 친구들한테 줄 답례품 구매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퍼즐 색연필 세트인데 가격도 구성도 좋아서 만족했습니다. 교통 차량 76,240원. 통행료 5만원. 신랑이 카풀하면서 통행료 대신 지불하는 거 자동이체 결제되었고요. 택시 16,640원. 현재 저희 가족이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곳은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9,600원. 설날에 친정 갈 때 기차표 끄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진 않았네요. 버스나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 이용 같은 경우에는 후불 신용카드로 이제 하다 보니까 부부 용돈에서 충당돼서 나가고 있고 시내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것은 그래서 가계부에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엄청나죠? 사실 유가 올라가는 뉴스 보면서 차가 없어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택시도 저렴해 보인달까요? 잦은 이동이 없어서 어쩌면 택시가 저희한테는 더 효율적이에요. 아직은 큰 불편함 없이 뚜벅이 생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32,480원. 자파 소모 17,460원. 물티슈 및 변기 클리너 또 아이 컵 뚜껑 마련했습니다. 아이 물컵에 뚜껑이 고무가 빠져서 물이 자꾸 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했고요. 또 음용부 쪽을 자꾸 깨물고 하다 보니까 바꿀 때가 되긴 했었어요. 쿠팡으로 도서 구매하면서 이벤트로 받은 캐시가 있어서 캐시 할인으로 79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주방 욕실 15,000원은 식세기 렌탈료 나갔습니다. 패션 비용 13,500원. 이거 자주 보기 힘든 분류명이네요. 아이가 머리를 단발로 하고 온 친구를 보고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해서 단발로 커트를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아이도 만족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공과금 세금 3,610원. 이건 가스비 지출 있었어요. 관리비에 전기세 및 난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가스비는 이제 음식할 때 쓰는 것만 나오는데 자주 해먹지 않다 보니까 보통 요 정도 지출이 되네요. 2월 저축은 총 683만원 달성했습니다. 수입 대비 71% 달성했어요. 1, 2월 달은 이제 수입이 평소보다 컸고 지출은 잘 방어가 되어서 저축 금액이 1,300만원을 넘겼습니다. 1,000만원을 넘겼네요. 3월부터는 이 정도 수입 금액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연초에 잘 모았으니까 올해 목표도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테크 불변의 법칙처럼 여러분도 목표 설정 세세하게 해보셔서 가계부로 지출을 방어하고 아껴서 종잣돈으로 잘 불려서 부자 되기 같이 해봅시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